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교육청년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보고안 3건,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대학생 등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교육청년국장 김동현입니다. 존경하는 명진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인재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대학생 등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 대한 이자 지원과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통합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명칭을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의 신용회복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7조까지는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계획 수립, 적용 범위, 우선 지원 대상,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학자금 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중복 지원 금지와 지급 중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중 제1항 제2호를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로 개정하여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광주 전남 소재 대학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 대한 이자 지원과 신용 회복 지원 창구 일원화를 통해 대학생들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교육청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대학생 등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별개의 조례에 근거하여 각각 별도로 추진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통합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일원화하고 이자 지원의 적용 범위를 전남 소재 대학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지역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대학생 등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호 조례의 목적에 신용회복 지원을 추가로 정의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관련 지원 사업은 대학 인재정책과의 이자 지원 사업과 청년정책과의 신용회복 지원 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업은 모두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와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 부서에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 사업의 우리시 추진 현황과 타 지자체 추진 현황은 검토 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정안 제3조부터 제7조에서는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계획의 수립, 적용 범위, 우선 지원 대상,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특히 안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의 적용 범위를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까지 확장하여 더 많은 지역 대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이자 지원 현황 및 향후 추계는 검토보고서 7쪽 참고일과 같으며 이에 따르면 조례안 개정 시 예산액의 변동 없이 연간 400여 명의 수혜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안 제8조부터 제12조에서는 광주광역시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중복 지원 금지를, 안 제14조는 지급 중지를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청년들이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되고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용 유의자 청년들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여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신용 회복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한 부서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소유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예상되는 수혜 대상자와 그에 따른 소요 예산액의 정확한 추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당초 개정 취지와 다르게 이용자들이 혼선을 빚거나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요. 네, 네. 예, 그러면은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대학생 등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 청년센터 운영 민간 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 듣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교육청년국장 김동현입니다. 안건 심의 순서에 따라 청년 정책과 소관 민간 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청년센터 운영사업 민간 위탁 보고안입니다. 광주 청년센터는 청년 정책 참여 확대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과 청년의 자립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광주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2015년부터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수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광주 청년센터 사무 및 시설 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2025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2년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민간 위탁 보고안은 민간 위탁을 통해 우리시 청년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 위탁 보고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교육청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보고 정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 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 민간 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 듣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청년국장 김동현입니다. 광주 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 민간 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 청년 금융복지 지원 사업은 지속되는 청년 취업난과 교육비, 생활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 부채 문제 해소를 위하여 채무 상담, 연체 해소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 등 금융 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수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광주 청년 금융복지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 새로운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본 민간 위탁 보고안은 민간 위탁을 통해 우리시 청년에게 보다 전문적으로 금융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교육청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보고 정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 청년 이일드림 하이 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 듣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청년국장 김동현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광주 청년 일드림 하이 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 청년 일드림 하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광주 거주 청년이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면 1, 2년 차는 인건비 지원, 3년 차에는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위수탁 계약이 2025년 2월 2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계속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의 수탁기관과 2년간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보고안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무는 도시 광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교육청년국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보고 정치를 다 같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교육청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김노경입니다. 존경하는 명진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청년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5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3,100만 원보다 50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15억 2천만 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12보조 12반환금 4억 8,100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고보조금 2억 8천만 원, 청년 성장 프로젝트 국고보조금 2억 8천만 원 등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4,359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85억 3,500만 원보다 574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교 연계형 지역대학 특성화 10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5억 6천만 원, 청년 성장 프로젝트 2억 8천만 원, 지역교육 재정교부금 548억 4,100만 원,
빛고울 직업교육 혁신지구 고도화 5억 원 등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무상급식 식품 운영비 지원 12억 7,3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1억 3,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연기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9억 8,300만 원 대비 29억 9,300만 원 감액된 39억 9천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학교연기 부담금 부과 감소분 29억 9,300만 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은 세입과 연계하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29억 6,300만 원, 예비비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추진사업의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해 세출예산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변경 통지에 따른 예산과 법정 전출금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교육청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 규모는 158억 9,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08억 3,100만 원 대비 47%인 50억 6,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 수입 24억 2,900만 원, 보조금 5억 5,400만 원,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 20억 8,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규모는 4,359억 9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3,785억 3,400만 원 대비 15%인 574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6쪽 신규 사업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신규 사업은 총 2개 사업 10억 2천만 원입니다. 고교 연계형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통해 전공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대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진학률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광주 대학교육혁신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교육통합지원체계 운영사업은 시, 교육청, 자치구 등의 연계 협력으로 지역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양 사업은 모두 2024년 2월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024년 9월 교부금 지원 결정에 따라 제2회 추경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실제 사업 추진은 명시 2월을 통해 2025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10쪽 증감 사업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상 증감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증액 사업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감액 사업은 학교 무상급식 식품 운영비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회 추경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국비 30억 원과 시비 30억 원 등 총 60억 원을 한 차례 증액했으나 신청 기준 완화와 1차 수혜자들 중 기간 만료로 2차 신청이 다시 가능해진 인원의 발생으로 신청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번 2회 추경에 국비 2억 8천만 원과 시비 2억 8천만 원 등 총 5억 6천만 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 2024년 공모 사업으로 9월 3일 직장 적응 지원 추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8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억 8천만 원 중 시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이며 나머지 1억 원은 자치구 사업비로 조속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각 사업 추진기관에 교부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식품 운영비 지원 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라 12억 7,300만 원과 1억 3천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교육재정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립학교의 설치 운영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 회계년도 일반 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정 전출금으로 재원은 보통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전액과 지방교육세 보존 충당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의 추경에는 세임 및 충당금 등 재원 변동을 반영한 2024년도 교육재정 교부금 중 본예산과 제1의 추경예산 반영분을 제한 548억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교육재정 교부금과 관련하여 지난 제1회 추경 당시 광주시는 재정 상황을 이유로 교부금 중 일부만을 편성하고 제2회 추경에는 재원 변동을 반영한 미반영액 54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은 이미 제1회 추경의 당시 추정 미반영분 600억 원을 포함하여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제2회 추경에는 재원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소액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의 세입 세출 예산이 여전히 상이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시와 교육청이 세입 세출 예산 편성 기준과 방식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기관 간 예산액이 달라지게 되면 예산의 명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기관 간 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 올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할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검토 보고서 12쪽 성립전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4년 9월 3일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성장 프로젝트 직장 적응 지원 추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2억 8천만 원이 급여 결정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속한 집행을 위해 지난 10월 의회 보고와 집행부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보고서 13쪽부터 14쪽 명시 2월 사업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명시 2월 사업은 고교 연계형 지역대학 특성화 등 총 3개 사업으로 2025년도 명시 2월액은 15억 1,500만 원입니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올해 2월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따라 교육발전 특구 특별 교부금 100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 중 15억 2천만 원을 시전입금으로 편성하여 고교 연계형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에 10억 원, 빛거울 직업교육 혁신지구 고도화 사업에 5억 원, 교육통합지원체계 운영 사업에 2천만 원을 각각 세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특구 선정 이후 교부금 교부가 9월까지 지연됨에 따라 사업들의 성격상 당해연도 추진이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교육통합지원체계 운영사업 홍보물 등 제작비 5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5억 1,500만 원은 명시 2월을 통해 2025년도 사업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검토 보고서 15쪽부터 16쪽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안정적 학교용지 확보라는 공익사업의 경비비 충당을 위해 부가 징수하는 준조세 형태의 법정 의무 부담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39억 9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9억 8,300만 원 대비 29억 9,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경기 불황에 따른 주택공사 지원과 미분양 증가 예상에 따라 부담금 추계액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세입 예산과 예탁금 및 예비비 등 기존 예산에 대비 절반에 가까운 42.8%가 감소했습니다. 이상 교육청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기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기열 의원입니다. 우리 아무튼 교육청년국이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청년 정책을 펴고 계시는데 노고가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거의 예산서를 설명 자료라든가 보면은 거의가 행안부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르고 매칭 사업을 해서 주로 그렇게 다 돼 있어요. 네. 일들은 꼼꼼히 잘 하고는 계셨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간단한 건데요. 사업 조서 9쪽을 한번 볼게요. 광주 청년 일 경험 드림의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예.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추진 기간은 어디인지 명기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 있는가요? 추진 기간, 추진 방법의 추진 기간. 추진 기관은 전남대학교 산하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근데 추진 기간 수탁 기관 공모를 통한 선정이라고 돼 있어서 네네. 그런데 왜 이렇게 공모 선정 표기를 안 했어요? 뭐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남대학교 산하협력단에서 계속해서 현재 저희들이 이제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좀 표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을 자료 하나라도 정확히 좀 명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사업조서 14쪽과 29쪽 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마는 광주 청년 일 드림 하이 사업 경우 이제 민간위탁 심의를 동의를 받았는데요. 네. 받았는데 광주 청년 일 드림 사업 29쪽이에요. 네네. 일 드림 사업은 사업 진행 행정 절차 이행 여부가 해당이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올해 하단에. 끝나는 사업이라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더라도 그 여부를 여기다 기록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어쩐가요? 사업 행정 절차 이행 여부 해당 없음이라고 30쪽에 이렇게 해놨어요. 네네네. 아무튼 둘 다 추진 형태가 민간 위탁 사업이잖아요. 네. 뭐가 다른 건 없죠. 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다 기록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현재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여부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이걸 지금 이제 내년도 사업을 좀 생각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상입니다. 네, 홍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은 정무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홍겨월 의원님께서 가볍게 질의하고 넘어간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그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플러스라는 지금 구쪽이었죠. 여기에서 수탁기관 선정은 전남대학교로 했고 아마 이 사업의 목적들은 이렇게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이 사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동의하는 바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출발했을 때 이 11호 사업은 실은 출발했어요. 11호 출발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그런데, 12로 했다가 일부 좀 국비 들어갔다가 지금 일부, 10입니다. 예, 국비 지원도 받고 그러니까 16년도에도 한 16억 정도 또 16억 29억 24억 그다음 21년도에는 전액 12가 투입되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금 국비가 물론 받기는 했어요. 22년도에 6억 받고 23년도에 2억 정도 받았는데 이런 사업 자체는 이 기관에서 이렇게 뭐 로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정책을 이렇게 이 홍보를 잘해서 이 국비를 받아내는 것들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갈수록 이렇게 이 국비 자체가 줄어드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뭐 지방자치의 예산 이렇게 투입이 적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교육청년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 노력을 덜 해서 그런지 이렇게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이유가 있나요? 청년 정책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 85%가 국비하고 공모 사업이고 나머지 부분 이제 시비 전액 사업인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표 사업이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일경험 드림 사업과 그 광주 드림 은행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경험 드림 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당초에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시켜 가지고 일부 반영이 되었다가 이제 그 파이가 이제 행안부에서 파이가 좀 줄어들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12 전액 사업으로 이번에 작년부터 돌아서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부랑 여러 가지 이제 행안부라든지 고용노동부 사업들과 한번 이제 여러 가지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가를 계속 관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같이 매칭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렇게 아마 역할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아마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이 전남대학교에서 이렇게 수탁기관 전남대학교로 했잖아요. 전남대 그 산학협력. 네, 산학협력관이요. 근데 이 세부 소요 내역 산출을 보면 전담 인력 인건비라든지 사업 운영비, 이 기관 운영 이 공통 경비로 한 7억 7천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네. 이 경비 이런 내용 자체도 이렇게 그 민간 위탁에 맡겨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또 방법을 찾을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운영비 말씀하셨죠. 예. 예, 그건 이제 보조금 사업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거. 보조금 사업법에 네. 이러이러한 내용은 집행해야 된다라고 네. 규정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이 광주 청년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 지역에서 정말 이 광주에 머물고 싶은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그런 정책들을 펴는데 일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일경험이라든지 그 직무능력 향상 속에서 이 지역 정착 유도가 그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 광범위하게 정책들을 펼치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가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뭐 물론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조를 위해서 이 청년 일자리 이렇게 창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이렇게 그 많은 사업 속에서 많은 성과도 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역 정주에서 광주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의 이탈이 많은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아마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통계청 2023년 말 이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네. 지금 보니까 말씀하시면. 이 광주 지역 이 전체 순유출 인구가 이 1992명 중에서요 20세에서 29세 연령이 이 41.5% 그러니까 829명 정도 되는데 아무튼 청년 광주시 이 순유출 인구를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이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아마 그 이유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예. 네, 네, 거기에 알고 대해서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청년 인구 유출의 이제 대부분은 이제 직업하고 좀 연관이 있고요. 다만 이제 과거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그 도드라지게 청년 순유출이 늘어나게 보이는 그 통계상으로도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이유는 과거에는 이 전남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유입 인구를 보충해주는 그런 광역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나가지만은 전남에서 있는 청년들이 광주로 유입돼서 여기에서 정주하는 그런 비율이 높았다면 이제 전남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쪽의 인구 유입이 줄어들다 보니 저희들의 기존에 있는 광주에서 수도권으로 나가고자 하는 직업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나가고자 하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 이 편차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광주에 이 희망적이지 않다. 광주가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이렇게 판단 속에서 이렇게 떠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지역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이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떠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전남과 광주
뭐 인구 고령 사회라든지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광주에서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정책들이 좀 더 구체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고민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광주에서 이 정책들이 청년 누구나 교육받고 일하고 싶은 광주 네, 해서 약 86개 사업에 2,580억 정도가 지금 이렇게 그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 저는 이 금액 수치로 보면은 이 적은 금액들은 또 아니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이 금액 부분은 뭐 변동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렇게 사업 규모를 보면은 좀 더 이 구체적으로 구체화 시켜낼 이유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평균 개인 소득이라든지 이 근속 기간들도 굉장히 짧잖아요. 네. 근데 참 이렇게 그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그렇게 떠나는 이렇게 청년들이 머무르는 이 도시 광주 무엇이 필요하다? 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일단 저희들이 이제 청년 실태 조사에 의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제일 첫 번째였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거, 그다음에가 이제 문화, 교육, 복지 쪽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청년 정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 1번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과 삶이라든지 또 임금과 복지 문제 그것은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참 물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참 이렇게 아쉬움들이 좀 많이 뒤따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그 여기에 대한 정책들 또 청년에 대한 문제 가지고 여러 고민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7월달에 오려 대화도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그 교육 청년국의 역할도 아쉬움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이 광주 지역의 이렇게 뭐 경제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청년들이 떠난 이유를 크게 놓고 봤을 때 그런 내용들도 아쉬움이 많고 아무튼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많은데 좀 더 이것은 좀 더 이렇게 이 예산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 정책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정무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은 조석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석구입니다. 그 예산서의 그 세입 부분을 좀 볼게요. 여기가 93쪽에 그 임시적 세액 수입 있지 않습니까? 좀 금액이 좀 많아서 그 내용을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 강주인 94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주인재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에서 4억 6천이 집행 잔액이 생겼네요. 네, 네, 네. 올해 총이 출연금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31억 정도. 31억 예, 정도요. 그 이게 그냥 그 예산의 어떤 그 건전성이나 보면 이게 4억 6천이나 사상이 돼버린 거인데 출연을 많이 해요. 되게 출연 그러면 그 근거는 이제 거의 정확하잖아요. 그럼 뭐 인건비나 뭐 그 들어가는 그 운영비나 이게 네, 네. 그러죠. 이 4억 6천이 그 사상이 됐다는 데 그냥 지금 그래, 저희들이 그 예.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때 이제 2023년도가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30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4억 6,900만 원이 저희들이 이제 그 쓰지 못하고 저희들 반납한 내용인데요. 주 내용이 이제 원장 취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장하고 원장 인건비에서 좀 절감이 네, 되네요. 원장하고 잔액이 사무처장 많이 인건비가 생겼다. 해서 좀 많이 지연됐고. 그래요. 내용이 원장이 늦게 임명되면 인건비에서 몇 개월 그 잔액이 생겼겠구만요. 예, 한 3개월 3개월간요. 8월 달이니까 그리고 8개월 분 정도. 또 그 급식비 있잖아요. 그 급식비도 무상급식비 지원도 4억 8천이 또 그 네네. 잔액이 생긴데 급식비도 그 통계 뭐냐면 그 추계 수치가 이렇게
정확히 안 나옵니까? 급식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냐면요. 교육청의 9월 중에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자료에 근거해서 이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 지난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셨냐면요. 이게 이제 연말에 결산에 가면은 분명히 이게 좀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것을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번에 좀 반영을 시켰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서는 대략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 1% 정도 저희들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1% 약간의 그 추계 변동수는 있으니까 이렇게 네네. 10% 이내만 하면 괜찮아요. 예. 재정 건전성이 10% 이내만 하면 추계를 빼면 그래도 맞다고 보는데 그래도 금액이 좀 있어서 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부서들이면 사업을 하고 돈이 없어 못 하잖아요. 지금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돈이 사장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을 꼼꼼히 추계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년 이렇게 우리 청년 사업 청년부에서 많이 하는데 좀 의문이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이게 청년 채용 지원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금 25쪽에 한번 봐봤거든요. 강주형 니들 산업 청년 채용 지원해 가지고 현재 돈은 이게 얼마냐? 17억 정도 재정을 투자를 했어요.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목적이 뭐 청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정규직 일자리 사업 지원을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 경제 구조 지원한 성장 지원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요. 네. 그래서 보면 사업 참여 청년의 인건 및 교육 그 지원 내용은 뭐 청년의 인건비 및 교육비 또 네트워킹 등 이래서 194명이라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입니까? 194명을 상대로 했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이게 이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했고 행안부하고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사업인데요.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주 테크노파크에서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고 예. 있고 거기에서 194명이 이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원을요. 예. 194명을 지원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내용이 194명이 돼서 뭐 인건비 지원을 하고 뭐 보니까 사업 내 청년의 인건비 교육비 그다음 네트워킹 그럼 네트워킹을 했을 때도 지원을 하고요. 이게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예산이 편성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예. 이 사업 주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좀 봤으면 해서요. 다음 본예산 심사 때 이 내용을 좀 구체적 사업 내용을 좀 설명을 할 때요. 네. 본예산 때 이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 또 여기 보면은 또 있어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자치구 지원하는데 여기도 지금 여기는 18억이죠. 오기 자치구에 지금 오개 자치구로 지원하는 지원하는데 예. 그 자치구에 데이터 있으면 그것도 좀 우리 내년에 예산 편성이 돼 있죠 이 사업에. 네네. 예, 이것도 자료 좀 구체적인 자료 좀 버려다 심사 때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준비해 주세요. 또 뭐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있죠. 미래성장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요. 있죠. 저 19쪽에 19쪽 그것도 좀 그런 식으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9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9명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없어서 이것도 좀 보게요. 예, 다음 버린산 심사 때는 그 설명서도 세부 자료 좀 주시고 부탁. 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조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은 심창호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십시오. 심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추경과는 좀 다른데 아까 학자금대 주이자 지원 조례 관련해서 네. 타시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자 지원 조례하고
그다음에 신용대출 관련을 합해서 일하는 것 같던데 혹시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경기도하고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두 좀 군데가 다른가요? 예, 광역 단위에서는 두 군데가 그러고 있고 나머지는 다 나눠져 네, 있습니다. 나눠주셔서 혹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이제 그 도시학교처럼 사실 이원화됐으면 일의 능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일원화하면 어떨지 한번 이 검토 보고서가 있어서.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청년 정책과하고 대학 정책 지원, 대학 지원 정책과 대학 정책과하고 두 개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일원화시키려고 현재 하는 정책입니다. 이게 일원화예요? 예, 예. 아닌데 학자금 대출에 따른 발생 이자와 이제 신용회복 지원하고. 예, 학자금 대출로 발생되는 이자 지원하는 거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 대출 연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통합해서 하겠다는 그런 저는 이게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하나. 그다음에 그 작년에도 시하고 했던 게 지금 그 추경 때 그 법정 전입금 관련해서 급식비 내년에는 그대로. 예, 내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100% 네. 저 세입 예산은 100%를 반영하는 왜냐하면 것으로 상호 기관에 지금 이게 의견이 조율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 세입 세출이 각자 다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내년에는 그렇게 올해처럼 네,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 네.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 청년 아마 우리 광주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우리 교육 청년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합니다. 사실 이제 청년국이 있고 과가 지금 청년 정책과 교육 지원 정책과 그다음에 대학 인재 정책 세 과가 있죠. 근데 대부분 사실 이제 자체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한계가 자체 사업이 없는데 자체 사업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세 과가 있어야 될까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자체 사업이 없고 대부분 이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 세 개 부서까지 필요하나.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자체 사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건 그렇죠. 사실관계 면에서는 사실인데요. 다만 이제 교육이 과거에는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직접 중앙부처의 사업으로 하고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하는 사업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행정적, 재정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서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학이라는 것은 팀 단위가 아닌 과 단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청년 정책은 저희들이 2015년도 네, 그건 이해합니다. 예, 청년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세 개 부서가 다 자체 사업이 없고 뭐 이제 교육부에서 아니 저기 위에서 내려오면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매칭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금을 뿌려주는 사업이 역할밖에 안 되는데 과연 대학 인재 정책과와 교육 지원 정책과 이 두 부서의 역할이 크게 저는 없지 않나. 지금 저 이제 과거와 이제 과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자기 포지션이 좀 약했다고 보고요. 이제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자체 사업도 발굴을 하고 또한 그럼 내년에 지금 자체 사업 할 뭐 예산을 좀 올렸는가요? 본 예산 때? 예산 부분에는 없지만 다만 이제 그 저희 시의 예산이 정책- 없으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제 저희 시의 정책 방향성에 맞춰 가지고 이제 지금 라이즈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도 돈을 어떤 사업에 따르는 어쨌든 돈을 라이즈도 주는 것도 사실 교육 지원 관련된 사업인데 사실 글로컬이 없다 하면 네네. 저는 대학 인재 정책과와 그 교육 지원 정책과 만약 글로컬이 없다 하면 라이즈 관련해서도 합쳐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다른 건가요? 예, 그건 좀 왜냐하면 자체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서 예를 들면 돌봄도 뭐 통합 돌봄처럼 광주만의 어떤 청년 정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아까 소두에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정책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일자리가 있다 하면 사실 많은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은 보조금만 주는 거 어쨌든 현재에서 그냥 어쨌든 좀 붙잡는 뭐 이 청년들이 여기에서 정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잠시 붙잡는 이런 보조금 사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 사업을 좀 해서 그 사업을 토대로 조금 광주는 뭐다라고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한 3년째 똑같이 얘기하는데 아마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 청년국에 자체 사업이 없어요. 근데 부서는 3개나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행감 때는 크게 말 안 했지만 올해나 작년에나 교육 청년국의 역할이
이 청년들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뭐 사실 일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당연한 의무로서 일을 자체 사업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실 광주는 너무 순유출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일자리 이게 교육 청년국의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중추 부서가 교육 청년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같이 져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면서 꼭 내년에는 좀 자체 사업을 좀 발굴해서 그게 좀 숙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그 자료를 하고 싶은데 지금 광주에 조대 뭐 전대, 호대, 광주대 이렇게 뭐 사인지 대학교가 있잖아요. 네. 네. 여기에 지금 뭐 정시 미달률 이렇게 입학 정원 있고 그다음에 여기 다니는 재학생 수가 있을 건데 이 미달률이 얼마나 되죠? 전부 다 그 정원 다 꽉 차 있나요? 일부는 좀 안 되는 데가 있고요. 네. 이제 미충원율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전대나 조대는 100%다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일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근데 이제 그런 대학들을 지금 사실 우리 교육청년국에서 좀 뭐 라이즈도 통해서 어쨌든 지원을 좀 할 수밖에 없고 네.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실 그런 대학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좀 안도 좀 뭐 교육부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방에 있는 대학은 조금 더 혜택을 좀 주더라도 어쨌든 그게 또 장학금 정책밖에 없겠죠.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는 장학금 정책이 있고요. 네. 이제 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정책, 재정 지원 정책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아무튼 꼭 자체 사업을 조금 발굴하셨으면 좋겠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심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조석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숙권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거 전국의 정책 제안도 심장국님 하셨는데 제가 그 현재 그 교육청 저희들이 그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봤는데 그 이제 실업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광주시 실업계곡에 13개 교구가 있습니다. 예, 실업계곡에 있는데 예. 그 전체 그 데이터를 봤더니 100분의 50은 대학을 진학을 해요. 그리고 50은 이제 또 50은 어떻게 하냐? 거기서 한 50%는 또 일자리를 찾아가고 50%는 이것도 없어. 일자리도 않고 이제 이 청년들이 이제 뭐 또 광주를 떠날 수도 있고 또 광주에 머물 수도 있는데 이게 교육청하고 실업계교고 이제 청년 일자리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좀 교육적 협력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실업계교계 출신들이 취업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직업계고등학교하고 하고 있는 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방금 산학도제학교하고 일체형 도제학교하고 그다음에 빛골 직업교육 혁신사업지구 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발전 특구에서 마이스터고 쪽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졸업을 할 때까지 직업을 못 갖거나 진학을 하지 않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 경험 드림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연계해서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 예, 지금 저희들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아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청은 그런 게 제가 감사 때 그 물어보면 교육청은 그런 답변이 없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협력해서 좀 해달라. 예, 그래서 예. 이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이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쪽에서는 이제 전문가이지만은 이 다음 단계 진화하는 데에서는 대학과 또 기업과의 연계성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어서 이번에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빛골 교육 혁신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역할을 좀 분담하자. 그래서 고도화해서는 분담하자. 아니 이렇게 소재 부품 사업, 청년 채용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충분히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이게 교육청에서 실업교육에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 취업을 진학 않고 이제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 절반이니까 그 절반은 취업이 되고 절반은 취업을 못하고 진학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더 높고 이런 또 청년들은 광주를 서울로 갈 수도 있고 광주에 머물 수가 없어요. 광주에서 일자를 못 구하면 서울로 갈 거 아닙니까? 수도권으로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이거 내년 사업에서는 이게 전부 청년 채용 지원 뭐 이렇게 전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네. 테크노파크에서 거의 이탁을 테크노파크로 많이 주구만요. 그래서 한번 보고
아까 내가 자료 요청 본회의장 심사 때 그 자료 요청한 거 좀 첨부해서 그 데이터를 좀 봐보려고 내용을 좀 봐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 실격 고객가 우리 청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네, 같이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석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이 네. 시와 교육청이 지금 서로 숫자가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1회 추경에서 미반영분을 605억 원을 잡아두었고, 그다음 시는 이제 1차 추경에서 교부금 일부분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이제 548억 4천을 편성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시와 교육청의 양 기관의 어떤 세입 세출 상황이 상이한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좀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거죠. 지금 이 부분은 좀 사실관계를 네.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해서 네. 이제 원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광역 시세 5%, 담배세세 45%, 지방교육세의 전액, 그다음 일부 정상금하고 이게 딱 법정화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교육청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치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고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네네. 이렇게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교육청과 시가 서로 다른 결과치를 가지고 이렇게 차익을 발생했다는 것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이 기관과 기관들이 제대로 예측을 하고 또 추산을 하고 있는가 그런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분명히 차이거든요. 네. 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과 일단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서로 차이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네. 하시고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육청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제안 사안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시어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의사 일정에 따라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실 소관 일반 안건 및 추가 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마쳤으므로 사내를 선포합니다.